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제노동기구에 협동조합국이 있다고 하죠. 협동조합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보물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란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삶을 유지할 임금을 제공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어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각국의 협동조합 경제는 이미 1억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가 협동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창설 때부터 협동조합국을 두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권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기도 한데요. 정부와 고용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농민 조직과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에서도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환상의 조합, DJ DOC의 나의 성공담으로 출발하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시작했습니다. 이정일 프로듀서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정일 PD는 네. 새해를 어떻게 좀 맞이했나요? 새해를 집에서 지쳐 쓰러져서 종이 울렸는지 뭐 폭죽이 터졌는지 모르게 조용히 잤습니다. 근데 네. 저도 그런 새해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하게 작년 연말은 네. 그냥 조용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그리고 뭔가 새해를 맞는 기분도 안 들었고 네. 이정일 PD도 그랬죠. 네, 연말 분위기 나지도 않고. 그죠. 크리스마스의 그런 시끌벅적한 뭔가 활기를 띠고 뭔가 흥분된 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연말에 이제 제아의 종 칠 때 네. 엄마가 불러서 잠에서 깨서 그거를 보고 다시 자러 갔습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기절해가지고 그죠. 아예 뭐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얼굴 좋아 보이는데요. 푹 네, 잤나 봐요. 좀 쉬다가 오니까 네. 좋네요. 네, 이정일 PD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올해 또 환상의 조합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죠. 네, 제가 이렇게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게 네. 생각해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뭐 길에 트리를 거는 것도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뭐 사람 돈 줄 돈도 없는데 밖에다가 돈 쓰고 그다음에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맞아요. 틀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연말 분위기 더 안 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협동조합이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사실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아, 그거는 잠깐 얘기하려고요. 그래요? 네. 협동조합이 큰 힘을 갖고 있다. 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처음 들어요. 아, 실제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이때 협동조합 기업이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렇죠. 정말 그랬어요? 협동조합이 큰 힘을 발휘했어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좀 있나 봐요. 예, 금융위기 때 일반 영리 은행들은 기존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축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 돈이 융통이 될 수 있게.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소비자 협동조합인 에로스키는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나누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로
이게 돈을 돌린 거죠. 어. 그래서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뭐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렇죠. 협동조합이 도움이 됐고 약간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이 이런 뭐 지나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가장 큰 것은 신뢰라고 해요. 신뢰요? 예, 신뢰감. 내가 얼마나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나.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그다음에 UBS 등 대규모 상업은행에서 예금을 뺐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라이파이젠이라는 협동조합 은행으로 돈을 옮겼다고 해요. 이 라이파이젠은 이때 스위스 은행 중에 10위권 밖이었다가 이제 순식간에 네 번째 큰 은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돈이 갑자기 막 들어와서 네. 이렇게 커졌군요. 네. 예. 왜냐하면은 시중은행들은 뭐 갑자기 뭐 돈을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뭐 직원도 내보내고 긴축 재정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은행들도 망하는 곳들도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거기보다는 협동조합이 하는 은행은 안전하다. 이런 신뢰감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네 번째 은행으로 갑자기 올라설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정일 PD가 네. 이유가 신뢰라고 했을 때 왜 그렇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거기에서 네 번째 큰 은행으로 올라서는 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은행 직원들은 해고를 당하는데 라이파이젠은 고용을 오히려 창출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은행들은 다 구조조정하는데 네. 라이파이젠이라는 거기는 협동조합 그렇죠. 은행이죠. 예. 인력을 이제 채용을 또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돈만 많이 받아서 네 번째 큰 규모로 올라선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바탕으로 고용까지 창출하는 더 신뢰를 더 쌓는 거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네.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선순환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게끔 네. 무언가를 계속 네. 만들어 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소비자 협동조합 존재가 부각이 되거든요. 소비자 협동조합의 존재. 예. 이게 부각이 된다. 예. 무슨 경제가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네. 뭐냐면 이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이것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미그로도 코프 스위스도 이제 조합원 수를 늘릴 수가 있었는데 네. 이윤 추구 없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래서 금융위기에도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신뢰를 쌓은 거죠. 네. 정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믿을만 하구나. 네네. 그전에는 뭐 돈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신자유주의 경제가 한참 유행일 때. 그러면 이제는 윤리적인 사업, 그리고 노동자와 환경, 그리고 지역을 존중하는 그런 협동조합의 기업 가치를 사람들이 재인식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랬겠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니까 또 믿음이 가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그나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네. 이게 또 무언가의 그 좋은 역할의 사례로 네. 보여질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협동조합 아닙니까? 네. 네.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잘 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죠. 최연재가 부릅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최연재였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들으셨고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과연 성공적인가? 궁금하다. 과연. 그러면은 네. 요즘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1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협동조합에 관해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협동조합의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제 기획재정부가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협동조합이 공동육아, 주택, 구매, 생산 등 다양한 분야나 업종에서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여 네. 취약계층의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리라는 전망. 진짜 무언가 네. 그 책에서 나올 듯한 네. 그런 약간 내용인데 약간 만병통치약이죠. 이렇게 네. 이 정도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어찌됐든 2012년 12월 1일 날을 시작으로 해서 네.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리게끔 그렇습니다. 네,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만 하면 뭐 이제 다 될 거라 뭐 이런 생각으로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협동조합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네. 2012년도면은 지금 2016년이니까 년이니까. 4년이 이제 된 그렇죠. 상황인데 네.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협동조합이 과연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1000개? 2000개? 1000개? 2000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에 현재까지 사업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매년 2-3천 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3천 개요? 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7천 개가 넘어섰고요. 이제 10,000개를 넘는 게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근데 협동조합 하면 생각나는 협동조합 몇 개 있으세요? 뭐 갑자기 얘기하라고 한다면 미디어 협동조합, 아, 예. 그리고 아이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별로 생각은 안 납니다.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햇살의 협동조합. 아, 그렇죠. 아, 역시.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아, 승조 잘했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은 협동조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거의 7,000개가 넘고 이제 8,000개, 이제 10,000개를 넘어설 이제 그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니까는 네. 주변에 협동조합이라는 글씨 혹은 무언가 그 협동조합이라는 광고를 네.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히나 요즘에 더. 아, 그래요? 전 얼마 전에 네. 협동조합 택시를 좀 탔거든요. 출근 시간 늦을까봐 예, 탔는데 예, 예. 야, 기사 아저씨들의 자부심이 어. 정말 대단하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자만 몇백 명이나 된다고 아. 기사 아저씨가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좋네, 되게. 그냥 운전하면서 네. 한 달에 한 300 정도 월급으로 받는데 우와. 좋다. 난 어. 만족한다. 어, 이런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좋네요. 네네. 그렇게 좋은 협동조합도 있고, 또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쵸. 그거는, 예, 나중에 예. 제가 설명을 차차 드릴 거고요. 음.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협동조합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분위기에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쵸. 생긴 게. 계속 이렇게 예.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죠. 가장 큰 게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요거 때문인데요. 예. 설립 분야 또는 업종으로 볼 때 주로 도소매업에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상공인이 단독 사업보다 협동조합 틀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하고 네. 그다음에 영세한 개인 창업보다는 뭐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저는 협동조합은 아닌데 얼마 전에 그런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팝업 식당이라고 해서 오, 일단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네,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모아서 네. 상가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한 네. 주에 월요일, 화요일은 A라는 팀이 어,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B라는 팀이 어. 금요일은 C라는 팀이 네. 거기서 요리를 해서 파는 겁니다. 우와, 어찌 보면 이것도 협동이잖아요. 그렇네요. 돈을 모아서 네. 건물을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특이한데 좋다.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어요. 오. 신기했습니다. 괜찮네요. 나중에 네네. 소개시켜 주세요. 어딘지. 상수역 근처에 아, 있어요. 한번 먹으러 가요. 네네. 자, 그리고 기본법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법의 주요 목적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쟁력 강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런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태의 독립 창업이 아니라 이제 협동조합에 의한 창업을 유도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어찌됐든 협동조합이 잘 되게끔 이렇게 네. 자리를 마련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네.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네. 얘기를 좀 계속하죠. 송윤아의 노래입니다. 분홍 립스틱.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십니다. 앞서서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무슨 법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죠? 네, 뭐, 법 공부 맞습니다. 네, 뭐, 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네요. 근데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네. 한번 집중해서 들으면 네. 뭐 까먹긴 하겠지만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햇살의 협동조합 생각해냈듯이.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세뇌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요. 근데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이런 증가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어려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기승전 돈입니다. 돈. 예. 기승전 돈이죠. 아휴, 그쵸. 결론은 기승전 돈인데. 네네. 자, 한번 볼까요? 2013년 11월 15일 발표한 정부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설립된 협동조합의 거의 과반수가 사업에 착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사업 운영 자금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그거죠. 돈이죠, 돈. 네. 이유는 사업 운영 자금 부족이 33.4%, 그리고 수익 모델 구축 미비가 22.3%, 조합원 미확보 또는 부족이 14.1%가 되는데, 네. 결론은 사업 운용 자금 부족도 돈, 수익 모델 구축 미비도 돈, 조합원 미확보도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100%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사업 모델을 갖추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비결점이 돈입니다. 네. 네. 이외에도 사업 수행 인력 부족, 그리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준비 미흡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로 정부 정책적 지원의 부족을 드는 협동조합도 10%가 되는데, 그래요. 이건 또 돈이죠, 사실. 음. 예. 기본 준비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인력도 돈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적 지원, 이것도 돈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결론은 기승전 돈이다. 음. 너무 씁쓸한 이야기인데,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어서 이제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이제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협동조합임을 감안을 해도 신생 협동조합의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네. 이제 협동조합 하면 자조, 자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협동조합인데요. 이게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사업 모델 미비 등 역량이나 준비 부족으로 정부 등 외부 지원에만 기대야 하거나 사업 착수 자체를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해결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굴러가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게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협동조합의 열기를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서울에서 설립된 협동조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향후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조합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사업비 지원이고요. 네. 이제 서울 지역 협동조합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그다음에 법률 상담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 서비스 위탁, 그리고 조합원 교육 훈련 지원 순으로 이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거를 대답을 했는데 네. 설립 초기 조합이 사업비 조달이나 법무, 세무 같은 전문성 높은 부분에서 지원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교육 훈련은 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네. 네.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부터 사업 확보,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경영 지원, 법무, 세무 등 이런 업무까지 경영 부분 중 어느 하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 이런 실정인 거죠. 다른 지역도 비슷할까요? 예. 서울이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더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을 돌이켜서 한번 보니까는 네. 여기도 엄청난 시행착오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침도 있고 네.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탄탄해지는 건데 네. 네. 근데 어렵죠. 그거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설립 초기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네.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니까. 그렇죠. 네. 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약간 무색할 지경이죠. 특히 자조, 자립. 이게 기본 가치, 기본 정신인데 네. 협동조합에. 바꿔 말하면 상당수 협동조합이 어쩌면 뚜렷한 비전이나 목적 없이 또는 나름대로 비전과 목적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 가능한지 역량이나 자원의 구체적 검토 없이 설립하거나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되니까 5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을 확 낮췄죠. 네. 그리고 뭐 자금, 돈도. 네. 조합원 수, 돈 그거 다 거의 뭐 장벽을 없애놓으니까 예. 야 협동조합 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협동조합이나 하자. 이렇게 해서 뛰어들었다가 이제 크게 낭패를 보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게 참 네, 그러네요. 어렵죠. 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협동조합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생존 가능성까지 의문시되는 협동조합이 꽤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조사 결과 가운데 보니까는 네. 사업자 협동조합 둘 중 하나는 자금 부족이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 자금 부족하고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업 모델 또는 수익 모델이 없다. 이런 사유로 조합 활동이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협동조합을 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 그리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조합 운영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협동조합이 그냥 이상적인 우리의 꿈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실제로 경영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외국의 성공 사례를 네. 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네. 롤 모델로 좀 삼을 필요성도 있겠어요. 예, 과연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하고 네. 그리고 뭐 협동조합도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협동조합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조합원들의 돈, 그다음 출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지 이 협동조합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직원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잖아요. 네네. 그냥 우리는 또 직원이기 때문에 미디어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조건거 가인의 노래 네. 듣고요. 계속 이어가 보죠.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자금 조달 문제도 있고 네. 또 사업 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네. 이번에는 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네. 1번이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입니다.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사업 수행 모델로 됐죠. 네. 그러나 기존 농업협동조합 등의 개별법에 의한 농업, 금융, 중소기업 등 산업 정책적 목적의 특수협동조합에 비해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자유로이 설립하여 사업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협동조합을 그냥 이상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농협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농업 쪽으로만 네. 다른 그렇게 분야도 가능한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한계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네. 결론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곳은 산업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특수한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협동조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협동조합에 일반 협동조합에 참여를 한다면은 네네. 이게 참여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대략 2만 7천 명 정도 되죠. 2만 8천에 가까운 수죠. 그 중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컨텐츠를 이용하고 네. 조합비를 내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합비를 낸다고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합원인데 돈을 가입을 했는데 조합비를 내는데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다. 내고는 있는데 내고 있을 건데요 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네. 내고 있을 건데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합비가 나가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확인도 안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조합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도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구나.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어요. 예,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잘 살리고 이거를 잘 운영을 해나가야겠다. 그래 관심을 주시는 분들보다 관심 없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러니까는 네.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네. 계속 네. 저희가 노력을 저희가 해야겠네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요, 저는요. 네. 조합비 빠져나가는 거 네. 늘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이제 알려주면 좋겠지만 네. 저는 은행에서 이제 출입금 관련해서 문자가 그렇죠. 오게끔 신청을 하니까 11,000원 빠졌으면 문자가 옵니다. 저도 확인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비에 관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조합비 낼 테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좋은 취지로 네, 보셔서 좋은 취지로, 네.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신 분들도 물론 고맙지만 오셔서 좀 참여 많이 해주시고 지역협의회 가입하셔가지고 뭐 같이 좋은 의견들 나누시고 뭐 그런 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다양한 좋겠다라는 분들이, 취지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합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또 우리 컨텐츠에 관해서 얘기를 하실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조합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저희가 그 얘기 왜 안 하나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굉장히 열심히. 그렇죠. 예, 지금 근무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니까. 네. 네.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두 번째는 사업 환경이 이제 구축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아까 사업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다. 요 문제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제 조합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조합한테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협동조합 사업 환경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협동조합은 어떤 걸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그렇죠. 예. 중소기업,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방면의 지원 제도는 아직 협동조합의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포함한 자금 지원 제도 그리고 법인세율이나 세금 감면 관련해서 세제 등 관련 법률이나 제도 이런 게 더 확충이 되어야 하는 실정인데요. 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아시죠? 예, 사회적 기업과 비교해도 현재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보다 불리하거나 아예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창업 후에 소득세, 법인세에 감면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원받고 뭐 이런 혜택을 받거든요. 협동조합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네. 협동조합의 지원은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회적 기업보다 더 덜 지원해준다. 열악하군. 예, 열악합니다. 협동조합이 뭐 물론 자조, 자립 뭐 이거를 기본 가치의 원칙으로 하는 조직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외국 협동조합의 역사를 봐도 거의 예외 없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좀 보고 정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문턱 낮춰졌으니 너희 마음대로 놀아라가 아니고 네네.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이다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다 복지의 일환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취업 같은 경우 취직 문제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걸로 해서 뭐 자기 지역의 농업을 살린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자체나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한다면은 복지 차원에서도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라디오 팀의 브레인답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아유 제가 총선이 얼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농담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네. 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새로 설립된 이제 조합이나 설립 예정 조합에 직접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적 금융기관인 은행 등의 자금 지원이나 이제 정부 당국의 세금 문제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지역 농협에 적용되는 단기 순이익 과세 부분도 아직 신생 협동조합에는 적용 세율 등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신생 협동조합은 아직 조합원의 출자금 일부만 자본금으로 지원을 인정받을 뿐입니다. 협동조합 대부분의 자본의 불안정성 그리고 경영 실적 부족 또는 미흡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받을 작은 금융심사 여건에서조차 굉장히 불리한 편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협동조합 자금 지원 방안인 특례 보증 제도는 금액 한도와 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협동조합들이 지원받지 못해서
다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민원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민원도 넣어야 되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 관련한 전문가가 네. 국회에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야 협동조합 좀 살리자 좀 살려주세요 국회의원님 아니면 뭐 지자체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협동조합도 이 시에 그리고 이 정부에 이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으니 이거를 좀 살려줍시다 하는 뭐 그런 거를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정일 PD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게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협동조합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협동조합 인프라를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 좋은 점 그리고 배울 만한 점을 배워서 좀 협동조합을 잘 운영을 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정말 잘 돼서 네.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네. 나도 조합원이 되겠다. 네.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렇죠. 어찌됐든 협동조합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서 이런 좋은 컨텐츠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오더라. 네. 그렇게 돼서 좋고, 그리고 우리 지역협의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협의회에서 좋은 일,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이게 미디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그러면 나도 이게 가입해서 뭔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뭐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이 잘 되는 길밖에 정말 없지 않을까요? 어디 유럽에 잘 되고 있는 협동조합 부럽지 않은 네.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네. 거예요. 아마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세계적인 사례로도 남지 않을까. 좋은 사례로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네. 환상의 조합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아유. 많이 아쉽죠? 네. 네. 아쉬울 때 그만해야 됩니다. 네. 네. 최원석과 김태영이 함께한 For You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곁에 이제는 내가 있잖아. 그대 이젠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